자, 694번 문제 보시면은 지금 세 꼭지점을 주고요. 삼각형 ABC가 어떤 직선에 의하여 두 개의 도형으로 나눠질 때 한쪽의 넓이가 다른 쪽의 넓이의 2배가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있거든요. 그럼 문제가 이제 이 세 개 점을 일단은 대충 그려주세요. 정확하게 그려도 되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문제거든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요거 일명 너네가 배웠죠? 미정계수가 하나 포함된 직선의 방정식으로 정점을 지나는 직선. 그래서 K에 대한 바로 한 등식 이용해서 K가 있는 것, K가 없는 것. 자, 그럼 얘네들이 모두 0이 되게 하는 XY가 바로 정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X-Y 하는 0과 X 플러스 2Y 마이너스는 0에 연립을 하시게 되면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3은 0이 돼서 y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마이너스 1 여기다 넣으면 자 x는 3이 됩니다. 자 근데 이 3, 마이너스 1이 어디냐? 이름하여 여기에요. 자, 출제 의도가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국 뭐냐? 한쪽의 넓이가 다른 쪽의 넓이의 2배가 되도록, 그럼 다시 말하면 넓이를 1대2로 내분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 결론은 두 가지가 나오죠. 어떤 경우냐? 3등분으로 나눠서 여기를 지날 때와 여기를 지날 때겠죠? 여기를 지나면 1대2, 여기를 지나면 1대2 이렇게 해서 이 두 개의 직선을 구할 때 요때 K와 요때 K를 구해달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요거 좌표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좌표 두 개 구해서 대입하면 K값 나오잖아요. 어때요?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 취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이 직선 파트가 왜 어렵냐?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어차피 너네 시험 범위가 직선까지라면 변별력 주는 도형은 직선밖에 없습니다. 평면좌표도 잘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직선에서 어려운 심화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너네가 이 정도 풀어주면은 그 심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네가 대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너네가 되게 다양하고 어렵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건 너네가 어쨌든 나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거예요. 수학 실력 향상에는 진짜로. 자, 이제 K 어떤 건지 알았으니까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랜만에 공식도 써봐야죠. 1,1과 4,2를 하나는 1대2로 내분, 하나는 2대1로 내분, 1대2로 내분, 2대1로 내분 시작해볼게요. 자, 3분의 4, 2 3분의 2, 2 자, 3분의 8, 1 3분의 4, 1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점의 좌표 확인했고요. 자, 첫 번째 1대2로 내분한 점의 좌표는 2, 3분의 4 자, 2대1로 내분한 점의 좌표는 3, 3분의 5가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다 대입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대입하시면 2, 3분의 4 대입 자,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2 대입하시면 2 여기다 대입할까요? 여기다 대입할게요. 2에다가 3분의 4 빼고 4 빼고 2에다가 3분의 8 빼기 1 한 다음에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0K 자 이건 3분의 14 3분의 11 K는 10분의 11 자 두 번째는 요거 대입할게요. 자 3,3분의 5 대입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대입할게요. K 3 마이너스 3분의 5 마이너스 4 3분의 10 빼기 1은 제로 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8K 자 2 3분의 16 K는 2 자 문제는 그 K값 두 개 2하고 10분의 11이 나왔고 이 두 개를 더해달라 했으니까 10분의 31이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이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왜 내가 얘 정점을 지나는 직선에 그 정점이 얘였던 걸 확인했고 어떻게 하면 얘를 하나와 두 개
넓이가 1대2로 나눠지냐? 이 변의 비를 1대2 또는 2대1로 내분하면 두 개 하나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는 그 내분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K 구할 때는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핵심만 잡아주세요. 어차피 푸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 좀 걸리더라도 할 수는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취지도 너네가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시험을 보는 취지도 핵심만 알고 있으면 숫자가 바뀌어도 풀 수 있다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핵심만 딱 잡아주세요. 자, 다음 695번 준비. 자, 695번 문제는 지금 4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이 하나 있고요. 그 사각형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 또 나왔습니다. 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 이 사각형과 만나도록 하는 m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곱을 구하시오. 자, 일단 나는 또 마찬가지겠지만 이 정점이 어디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점부터 먼저 구하도록 해봤습니다. m이 있는 것, 그 다음에 m이 없는 것. 자, 3, 몇이 됩니까? 3,-1이 됩니다. 자, 이 3,-1의 위치가 어디일까요? 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1,5, 4,5, 그 다음에 2,3, 자, 마지막으로 -3,3. 자, 도형의 이름 무엇일 것 같아요? 네, 도형의 이름은 평행사변입니다. 한번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자, 얘가 이렇게 갈 때 이만큼 증가하고 이만큼 증가하고 얘도 이만큼 증가하고 이만큼 증가하고 평행할 수밖에 없고요. 얘는 애초에 x축과 평행하기 때문에 평행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라서 자, 자연스럽게 이게 평행사변이 되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정점이 몇이냐? 3,-1로서 3,-1은 여기 있어요. 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 얘와 만나도록이라고 했거든요. 만나도록 하는, 자, 만난다는 건 이거 아닐까요? 자, 만난다라는 건 최소한 한 점 이상에서 만난다는 거니까 자, 경계를 잡는 거기 때문에 이때와 이때, 즉 얘와 얘를 지날 때가 그 사이를 무조건 지나니까 최대 최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죠?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점의 좌표 그리고 이 점의 좌표를 진화를 때니까 대입하면 되죠. 자, 이 점의 좌표 아까 B 4,5 대입하면 되고요. 이 점의 좌표 D 2,3을 마이너스 3,3을 대입만 하시면 돼요. 어디다가? 여기에. 자, 4,5 대입을 하게 되면은 4n-5 3n 빼기 1 n 값은 6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3을 대입하시면 자, 마이너스 3n 빼기 3 마이너스 3n 빼기 1에서 6n은 마이너스 4 n 값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둘을 최대 최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둘을 곱해주시면 정답 몇이 되죠? 마이너스 4가 되죠. 문제 파악만 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런 거는 최대 최소이기 때문에 경계를 구하는 게 목적이고 어차피 사이사이 지나가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양 경계에 얘를 지난다는 게 핵심이어서 대입하면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69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나오면 보통 내가 뭐 하냐면은 이건 습관이 중요한 것 같아. 이 문제 딱 나오잖아요. 그럼 선생님은 이거 문제 풀기도 전에 이거 세팅합니다. 자, 지금 여기 5라고 했을 때 자, 0,4라고 했죠? 여기 5라고 했죠? 자,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여기 몇이 될까요? 3. 자, 그리고 나는 무조건 이거 세팅합니다.
자, 이런 세팅을 무조건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거 4개가 합동인 거 알고 계시죠? 합동. 3하고 4의 그 직각삼각형 합동인 형태 4가지가 들어가서 여기가 4, 여기가 3, 여기가 4, 여기가 3, 여기가 4, 여기가 3 이런 식으로 이제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세팅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그러면 이제 좌표 확인해 보면 여기는 이제 3,0이 되고요. 여기는 7,3이 되고요. 자, 여기는 4,7이 되고요. 여기는 0,4가 되는 거죠. 자, 끝. 이제 이 문제는 모두 풀 수 있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왜냐? 이게 시험에 나오는 문제고요. 나왔을 때 항상 이거를 해야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합동. 자, 그러면 문제 CD의 방정식 봐라. 뭐 어렵지 않죠, 이제. 왜? 2점이 다 나왔으니까. 그죠? 직선 CD 기울기는 7 빼기 4분의 3 빼기 7에서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아니에요. 3분의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요. 자, 지나는 점 아무거나 4,7이든 7,3이든 자, 하나 적용해서 4,7 지날게요. x 빼기 4 플러스 7. 자, 3 곱하겠습니다. 3y는 마이너스 4 분배해서 마이너스 4 x 플러스 16 37에 21. 이해하시면 4x 더하기 3y 마이너스 37은 제로. 그래서 a 그 다음에 b. 그래서 4 빼기 마이너스 37 하시면 정답은 42. 자, 다음에 두 번째 문제도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은 1,-2분의 3을 지나고 ABC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식인데 사각형 넓이 이등분하는 방법 어떻게 된다 했지? 형사, 직사, 마름모, 정사 이 도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방법. 자, 대각선의 교점을 지난다. 근데 이 대각선의 교점은 내가 말했지? 중점이라고. 한 대각선의 중점이라고 얘기했어. 자, 0,4와 7,3의 중점이 오면 2분의 7, 2분의 7이 된다. 자,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2분의 7과 2분의 7 그리고 여기 있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 구하는 게 맞고, 맞죠? 자,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거 한번 해볼게요. 기울기는 2분의 7 마이너스 1분의 2분의 7 빼기 빼기니까 플러스 2분의 3 2분의 5분의 2분의 10 5분의 10이 돼서 자, 기울기는 2가 됩니다. 자, 2가 되고 지난 점은 요거 선택할게요. 자, 따라서 y는 2에 x-1 빼기 2분의 3 자, y는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마이너스 2분의 7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2하고 마이너스 2분의 7 각각 m하고 n으로서 곱해주면 마이너스 7이 됩니다. 자, 확인 부탁할게요. 되게 좋은 문제예요. 이거 내신에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다음 699번. 자, 너네 하나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뭐냐면 이거는 이제 처음 듣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여기 4개 점이 있어요. 이렇게 4개 점이 있고요. 그 4개 점 A, B, C, D에 대해서 자, 임의의 점 P에 대하여 PA, PB, PC, PD 자, 요 4개의 길이합이 제일 짧을 때, 제일 작을 때 최소값을 놓는 형태인데 P의 위치는 뭐냐? 자, 무조건 연결, 교점이 정답이에요. 이게 교점이 정답입니다. 자, 이게 바로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를 이었을 때 가장 짧고요. 얘와 얘, 얘와 얘를 연결시켰을 때 또 가장 짧아서 무조건
교점이 정답이 됩니다. 이건 알고 계시면 혹시 나왔을 때 진짜 너네가 쉽게 맞출 수 있을 겁니다. 4개의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가 아니라 그냥 연결했을 때 PA, PB, PC, PD의 합의 최소는 바로 연결시킨 바로 교점이 정답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자, A와 C의 자, 교점을 우리가 구하는 거니까 먼저 이거의 방정식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B하고 D의 지나는 또 방정식을 구해서 둘을 연립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사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2점을 주고 직선 구하는 거 못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과정은 그냥 생략하고요. 자, 요 2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의 기울기는 몇이 되냐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4x 더하기 3분의 7이 되고요. 얘 2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3분의 4x 플러스 5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차피 자, 직선 구하는 건 할 줄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 둘을 어떻게 한다고요? 연립하죠. 교점은 연립 방정식이 해라고 했으니까 연립합니다. 자, 연립하기 위해서 몇을 곱할까요? 3을 곱해줘요. 3을 곱해줍니다. 3을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4x 더하기 7은 4x 더하기 15 8x는 마이너스 8이 돼서 x는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y좌표 구하는 방법은 여기다 대입할게요. 대입하시면 y는 3분의 11이 됩니다. 자, 끝. 이렇게 해서 p좌표 구하시면 돼요. 되게 좋은 문제예요. 이거는 아이디어가 되게 좋은 문제라서 꼭 필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4개의 점에 대해서 어떤 한 점으로부터 각각의 점까지 이르는 거리의 합의 최소는 바로 대각선 형태의 교점이구나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다음은 700번 준비. 자, 700번 문제, 아유, 또 나왔네요. 아예 분석하네요. 정점을 지나는 직선. 그리고 너네가 이제 느끼겠지만, 기출 풀다 보면은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나온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은 많이 풀수록 더 좋아요. 자, 먼저 기억, K가 1이래요. 뭐 대입하죠, 뭐. K1 대입하시면 없어지고요. 3y-6, y는 2 나와요. 자, y는 어떤 축과 평행하죠? x축과 평행합니다. 맞습니다. 자, 니은 K가 마이너스 1로 봐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y, 플러스 6, 제로. 자, 그럼 얘는 얘와 만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이거 1 곱해주면, 자, 얘랑 어떤 관계죠? 딱 보면 느낌 오는데. x의 개수에 비해 y의 개수는 같고요. 상수항의 비는 틀려요. 평행이죠. 평행은 만나지 않는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니은도 맞습니다. 자, 디귿 L은 일상면을 반드시 지난다 그러는데요. 자, 정점 구해보겠습니다. K가 있는 거 묶어주시면, K가 없는 거 따로 빼주시면, 자,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XY를 구해보시면, 자, 두 개 더해서 3y-6은 0, y는 2, x는 2가 돼요. 자, 정점이 어디 있어요? 몇 사분면? 그 1사분면 반드시 지나야지나요? 아니, 정점이 2,2에 있으면 여기를 지나는 직선은 무조건 몇 사를 지나요? 1사를 지나죠.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맞죠. 맞죠?
근데 이제 확실한 건 이거야. 1, 4는 반드시 가지만 2, 4, 3, 4, 4, 4는 반드시 난다는 건 틀린 거죠. 다 안 지나가게 할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어쨌든 뭐 D백도 맞습니다. 자, 마지막 예를 들어볼게요. 얘네 둘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나타낸다. L은 얘네들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나타낸다. 그럼 이게 정답이 되려면 얘네들의 교점이 뭐가 돼야 됩니까? 얘는 이 둘의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나타낸다네. 그럼 얘네들의 교점이 얘네 정점이랑 같아야 되지, 그치? 일단은. 자, 그럼 얘네 연립해볼게. 빼봐. 3y-6은 0, y는 몇이고? 2고, y 대입하면 x는 2. 근데 이건 당연한 거잖아. 아까 얘하고 얘가 0이 되는 형태지, 그치? 근데 이 문제는 함정이었어요. 자, 보세요. 두 직선은 얘와 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맞는데 얘가 0이 된다, 이거 맞아. 근데 얘가 0이 된다는 이거야 아니면 이거야? 그럼 이거 같은 거야 다른 거야? 하나 물어볼게. 같은 거야. 같다고. 자, 같은 거야. 그러면 결국 답은 맞는 거 아니야? 응? 맞지 않아? 근데 이 문제 미리 말할게. 답은 틀렸어. 그 이유를 한번 말해라. 자, 리을은 너네가 이제 어설프게 생각하시면 맞다! 라고 생각을 해요. 어설프게 생각하시면. 근데 맞는 거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아니에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이거 틀린 걸로 나오지 않았니? 그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너네 안 풀어봤어 이거? 해설지 보실 텐데 뭐가 잘못됐는지 파악해보는 건데. 근데 사실 이게 문제 내가 이제 받긴 했거든. 나도 사실 이거 맞다고 생각했어. 처음에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가 출제할 때 의도가 이거였던 거야. 자, 원래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좀 들으면 어이없긴 해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좀 문제 잘못됐다고 나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나오잖아요 보통. 그러면 그 공식이 뭐가 되냐면 한쪽에다 k 붙이고 이거를 그대로 더해요. 맞죠? 그대로 더해요. 그러면 원래 원칙은 뭐냐면 이거와 0, 이거가 0인 거야. 즉 이거가 0인 걸로 해야 되는 거죠. 되게 웃긴 거예요. 어이없죠. 아니 이거 0이란 거 이거 0이랑 똑같잖아요. 근데 이게 0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지. 근데 그게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이게 틀리다고 보는 건 좀 잘못된 것 같아. 나는 내 생각은 그렇거든. 틀리다고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얘는 이것 때문에 틀린 걸로 줘. 나 지금 맞다고 생각하고 4라고 했는데 답이 3이길래 보니까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나는 맞다고 생각해. 나는 맞다고 생각하거든. 너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는 4가 맞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너네가 이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요구하는 거랑 좀 생각을 했을 때 이건 정확하게 얘가 0이 돼야 된다는 것을 출제자가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거랑 똑같지 않나 이거지. 나는 내 생각은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 나는 4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전에. 너희가 어떻게 풀었나?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너희 고칠 거면 고치시고요. 나는 4라고 생각하고요. 너희들은 뭐 생각이 다르다면 3대로 쓰셔도 됩니다. 답을 만약에 선생님 말이 맞다 생각하시면 5번으로 고쳐를 하시고요. 다음 701번. 그리고 오늘 푼 거에서 비슷한 문제가 좀 몇 개 나왔어요. 홍보 기출을. 그러니까 좀 도움이 될 거니까 잘 들으세요. 이따 또 시험도 봐야 되니까. 자, 701번 문제 봅시다. 자, 요거 푸는 걸 잘 보셔야 돼요. 되게 독특하게 풀 거거든요. 자, 그림이 안 나왔잖아요. 자, 그림이 절대 안 나왔으니까. 자, 이건 너네가 그냥 푸는 것 자체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림을 꼭 그리셔야 돼요. 자,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양수인 두 직선이 있어요. 근데 이제 두 직선을 그릴 때 첫 번째 직선 L2의 기울기는 직선 L1의 기울기의 4배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2의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의 크기는 L1의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의 크기의 2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맞는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지금 내가 나만 놓고 보시면 나만 놓고 보신다면 이게 맞는지만 한번 봐주세요. 자, 이게 맞나요? L2가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의 크기는 요거죠. L1이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의 크기의 2배와 같다라는 이게 맞냐고요. 받아들이나요? 자, 그럼 이게 나의 조건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기울기가 몇 배라고 했죠? 4배라고 했죠. 자, 기울기 이거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냥 원래는 문자 쓰는 게 정상이지만 그냥 풀면 되는 거잖아. 여기 어딘가 1 있겠지. 1 있겠지. 그럼 내가 왜 1로 했는지 알아? x의 증가율이 1이면 y 증가율은 바로 그게 기울기거든. 그게 기울기니까. 자, 그러면 얘의 기울기와 이 기울기 따졌을 때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게 바로 기울기고 이게 기울기인데 문제는 L2의 기울기가 L1의 기울기 몇 배? 되게 좋은 문제 풀고 있는데 집중해서 잘 들어줘. 좀 졸리더라도. 지금 내가 얘를 1로 놓은 이유는 뭐냐면 x의 증가량을 1로 놓으면 y의 증가율이 곧 기울기가 돼서 그래. 그래서 내가 여기 1로 놓은 거야. 그러면 이게 바로 곧 기울기야. 근데 얘의 기울기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가 얘 4배. 그럼 여기가 k면 여기 몇 k라고? 그럼 여기 몇 k? 이렇게 된다고. 자, 마무리할게. 자, 그럼 결론부터 들어갈게요. L2의 기울기가 몇이냐 묻는 문제인데요. 자, 너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각의 이등분선 공식 알고 계시나요? 각의 이등분선 공식. 자, 이 각의 이등분선 공식이 시험에 아주 출제가 잘 돼요. 그래서 너네가 2개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중학교 버전입니다. 중학교 2학년 버전이에요. 시험에 잘 나온다고 난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너네가 이제 B가 나오는데요. 그 B를 너네가 좀 더 받아들이기 쉽게 색깔별로 할게요. 자, A, B 대 AC의 비례 B는, 자, 이 두 개의 길의 B는, 자, 여기 이거를 뭐 너네가 D라고 본다면 BD 대 CD와 같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랑 이거의 B가 이거랑 이거의 B와 같다. 1대2면 1대2, 3대4면 3대4, 뭐 이런 식으로 된 거고. 꼭 기억해줘야 돼. 이거 시험에 들어가는 거고 되게 잘 나와. 외곽 이등분선은 자주는 아니지만 간혹 나왔을 때 학생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형태 중에 하나야. 괜찮아? 자, AB 대
AC는 자 여기를 또 마찬가지로 내가 D로 잡는다면 BD 대 CD가 돼요. 그래서 약간 뭐가 나오냐면 얘는 나비 같은 모양이 나오고 얘는 올챙이 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올챙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개의 공식이 이 문제에 적용이 되는 건데요. 자 우리는 그럼 어떤 얘기 할 거냐면 얘가 1이죠. 자 근데 여기가 K와 3K죠. 그럼 1대 3이죠. 그럼 여기 1인데 그럼 여기 몇이 돼야 돼? 3이 되죠. 1대 3이잖아요. 근데 여기 1의 B가 1이면 3의 B는 3이 돼야겠죠. 자 이제 마무리 피타고라스 정의 쓰면 됩니다. 자 피타고라스 쓰면 3의 제곱 9는 1의 제곱 1에다가 4K의 제곱 16K 제곱이 돼서 16K 제곱이 8, K 제곱이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K는 루트 2분의 1이 되고요. 자 내가 원하는 건 L2의 기울기 바로 4K였기 때문에 자 루트 2분의 1 집어넣으면 루트 2분의 4. 자 이게 바로 정답이 됩니다. 자 뭐 하면 돼요? 유리화하시면 정답은 이 루트 2가 답이 되겠죠? 되게 어려운 문제지만 되게 나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배운 입장에서는. 그리고 푸는 요령을 잘 보세요. 어쨌든 되게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자, 7문제 더 풀고 가요. 실력 11번까지만 풀게. 자, 다음 문제 702번 준비. 자, 그림과 같이 두 자연수 A와 B가 있습니다. 그 A, B가 여기에 이제 좌표로 들어가 있고요. 자연수라고 있고요. 자, 문제는 얘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APQR이라고 하는 직사각형이 있어요. 이 직사각형은 여기 평행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여기가 평행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다는 거 알 수 있을 거야.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PQ와 AP가 3대 2라고 얘기했어요. PQ는 우리가 가로, E는 AP, 세로,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3대 2래요. 이때 A를 지나는 직선 L이 두 도형, 직사각형과 삼각형의 넓이를 각각 몇 등분 했다 했죠? 2등분 했다. 자, 요거예요. 자, 요겁니다. 자, 이때 A와 B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막 알고 있을 거야. 내 생각에는 너네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야. 여기를 지나면서 얘를 2등분하는 방법은 Q를 지나가면 되죠. 안 그래? 직사각형은 너네가 대각선에 의해서 넓이를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주지. 이거 말고 없잖아. 근데 얘를 지나는 직선이 얘도 2등분 했다? 중점 지나갔다. 뭐 이거죠. 끝이에요. 끝이에요. 자, 그럼 이건 너네 뭘 알려주는 거냐? 얘 아까 가로와 세로의 비가 몇 대 몇이었죠? 자, 이게 3대 2죠. 그러면 그게 곧 무엇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기울기죠. 그러니까 문제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아, 3다고 2를 줬다, B를 줬다는 건 이거는 좌표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오로지 기울기만 알려주는 거죠. 근데 A점 지나지 않아요? 일명 기울기와 지나는 점 줬다는 건 이 직선의 방식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때요?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B 좌표 얘는 A, B, C 좌표 3, -2 중점 지나간다며
중점 대입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럼 너네 그럴 거야. 아니 형님 대입해도 A와 B에 대한 식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럼 내가 말하죠. 자연수거든. 부정방정식 배웠죠. 자연수거든. 그러면 무수히 많다? 아니에요. 하나밖에 안 나와요. 자 볼게요. 대입해보겠습니다. 분수 보기 싫죠? 3 곱할게요. 3y는 2x 더하기 2 더하기 4. 이게 좀 낫겠죠, 그나마. 자, 그러면 대입해볼게요. 3 곱하기 2분의 b 마이너스 2. 2x면 a 플러스 3 더하기 5. 또 2 곱해볼게요. 3b 마이너스 6은 2a 더하기 16. 자, 된 것 같아요. 자, 그럼 얘 이쪽으로 이항시켜서 3b는 2a 더하기 22.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a와 b를 우리가 자연수라고 놨을 때 얘를 가장 어떻게 하고 싶어? 제일 작게 하고 싶어. 그러면 나는 a에 뭐 넣을까? 1 넣으면 좋지. 1 넣었을 때 b가 3의 배수 맞아? 끝. a가 1일 때 b 넣으면 8. 끝. 끝이네. 왜? 이게 제일 작잖아. 그래서 정답은 9가 답이 되네. 그러니까 이게 이 조건 때문에 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너네가 문제 풀 때 이런 조건도 동그라미 치는 연습을 드려야 돼. 그러니까 나 문제 풀 때마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거든. 너희도 마찬가지겠지만 핵심 키워드에 밑줄 치는 연습 좀 하세요. 그냥 맨날 눈만 딱 가지 말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면 줄만 뜨뜻 그는 사람도 그 의미 없어요. 줄 긋지 마시고 동그라미 핵심에 동그라미만 치세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다음 703번. 이것도 참 재밌게 풀 수 있었는데요. 나도 문제 풀 때 약간 즐겨면서 풀어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그 수능 대비하는 경우랑 이런 심화 문제 푸는 거랑 좀 달라요. 약간 달라요. 수능은 어느 정도 패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유형들이 약간 어쨌든 변형이 되거나 이렇게 되지만 이 고전이나 이런 것들의 심화 문제집은 좋은 게 뭐냐, 내가 예측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나와요. 나도 이런 부분 내가 처음 보는 유형인 것들 다 많아. 이번에 또 고전이가 바뀌었잖아요. 그럼 나도 어떻게 할 줄 알아? 나도 재밌게 풀어. 막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해보픈다 한단 말이야. 너네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해. 근데 나는 그렇게 하면 되게 재미를 느껴. 뭐 너네 입장에서는 선생님 신기하다. 난 재미없는데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되게 재밌더라고. 근데 그렇게 너네가 재미를 느끼다 보면 수학은 되게 잘하게 돼요. 어려운 거 문제 풀 때 안 풀리면 그걸 풀려고 계속 노력하다가 풀렸을 때 그런 느낌이 있지. 되게 중요해요, 그게. 근데 보통 대부분 학생들은 풀다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죠. 그래서 바로 답지 보거나 그러잖아요. 최대한 답지도 안 보는 게 좋다고. 자, 이 문제 되게 재밌게 풀어서 나는 봐봐요. 지금 이거 또 나왔거든요? 또 나왔어요. 정사각형 또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할 거냐 알죠? 내가 뭘 할지 아시죠? 정사각형이 맞잖아요. 이거 나오면 난 무조건 이거 하라고 하는 주의야. 자, 그러면 직각을 띈 두 개의 변이 2하고 1이 돼버려요.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도 2하고 1이 되고요. 2하고 1이 되고요. 2하고 1이 돼버립니다. 이게 자연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조건 해야 돼요. 습관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어떤 좌표 평면에서 정사각형이 x축과 y축과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게 나오면 이거 무조건 자동. 자, 그러면 모든 좌표가 다 나옵니다. C좌표는 3,1, D좌표는 2,3, A좌표는 0,2, B좌표는 1,0 다 나와요. 자, 그 다음 과정입니다. 이건 그 다음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신은 사실 여기까지만 하면 웬만하면 다 맞춰요. 내신 대비는 여기 다 맞춥니다. 하지만 이건 내신을 뛰어넘죠. 확실히 뛰어넘어요. 자, 뭐라고 했니? 지금 AC라는 대각선과 그 다음에 이 P라고 하는 점이 있어요. P. 이 P라고 하는 점이 이 AB를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는 한 점이에요. AC하고 DP를 연결해서 만나는 교점 Q가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Q가 D와 P를 몇 대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자, 이 말은 곧 이 뜻이죠.
얘가 3이고 얘가 1이죠. 자,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는 너네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닮음이라는 걸 배우지 않았습니까? 자, 닮음이라는 걸 배우셨다면 충분히 이 두 개의 도형이 닮음인 거 당연히 확인할 수 있어요. A 닮음. 그런데 그 3대 1이라는 건 그 두 도형의 닮음비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얘가 3이고 얘가 2 아닐까요? 1? 얘가 3이고 얘가 1 아닐까요? 아, 3등분 지점 중에 하나구나. 맞아요, 틀려요? 응? 아니 그렇잖아. 3대 1이면 얘가 3인데 얘가 1인 거니까 3칸 중에 1칸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이 P란 A와 B를 1대 2 내분한 점 아니니? 자, P는 A와 B를 1대 2 내분한 점이다. 자, 앞으로 그냥 내가 좌표 찾는 거랑 직선 찾는 건 그냥 바로 쓸게요. 그래서 P는 뭐가 되냐면 3분의 1, 3분의 4 이런 것까지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자, P 됐죠? P 됐죠? 자, 끝났네요. 내가 원하는 건 Q 아닙니까? Q는 직선 누구랑 직선 누구의 교점일까요? 직선 DP랑 직선 AC의 교점 아닐까요? 각각 구해서 연립하면 되는 거 아니니? 자, 좌표 두 개 다 나왔을 때 구하는 건 어렵지 않지 않니? 맞지? 이런 것들을 내가 안 구한다고요. 자, DP는 어떻게 되냐면 Y는 X 플러스 1. 자, AC는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더하기 2. 둘을 어떻게 한다? 연립한다. 연립도 할 수 있으니까 생략할게요. 연립하시면 4분의 3, 4분의 7 나옵니다. 끝. 그래서 둘을 더하시면 4분의 10, 2분의 5가 되죠. 괜찮죠? 어차피 뭐 너네 두 점을 지나는 직선 못 가는 사람 없잖아, 그치? 그렇잖아, 이제. 그리고 내분하고 외분 같은 것도 이제 안 해도 되겠지, 그치? 그런 거 다 빼자고. 왜냐하면 시간을 단축하려고. 솔직히 이제 너네가 초짜는 모르겠지만 이제 초짜는 아니니까 기본적인 건 할 수 있을 거야. 자, 다음 704번. 야, 요거는 너네가 아마 풀기 좀 많이 버거울 것 같긴 한데, 자, 이거는 너네가 매개변수 자치 형태야. 자, 어떻게 푸는 거냐면 하나 배우면 좋긴 해. 자주 안 나와 거의. 자, 얘가 우리가 원하는 x고 얘가 이제 y야. 이 점을 내가 p라고 한다면 얘가 x고 얘가 y인 거야. 됐어요? 그럼 나는 첫 번째 이 a, b가 이 직선 위를 움직이고 있으니까 뭐 할 수 있어? 대입할 수 있고, 대입하여 3a 플러스 4b 마이너스는 0으로 보낼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x, y가 그리는 자치를 구하래. 근데 x가 뭐야? y가 뭐야? 그럼 여기 있는 a, b를 x, y로 바꾸면 되는 거 맞지? 자, 이걸 어떻게 하면 x, y로 바꾸냐? 더해봐. a는 뭐가 되지? 자, 빼봐. b는 뭐가 되지? 대입하면 끝. 나는 이런 문제들이야. 자, 요거는 한 번만 제대로 하면은 맞출 수 있을 거야. 근데 나올 확률은 거의 제로. 의정부에서 일반고에서 여기 나온 적은 내가 거의 5년 동안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a가 대입합니다. 2분의 x 플러스 y. b 대입합니다. 2분의 x 마이너스 y. 빼기 2는 제로. 자, 2 곱해줄게요. 3x 더하기 3y 4x 마이너스 4y 빼기 4는 제로가 돼서 7x 마이너스 y 빼기 4는 제로. 정답은 4번입니다. 푸는 요령만 배우세요. 푸는 요령. 이걸 이제 보통 매개변수 형태라고 하는데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어쨌든 이 푸는 요령. 내가 원하는 자치를 x, y라 두고 여기 a, b 대입한 요식을 x, y로 바꿔주는 과정이다라고만 기억하면 돼요. 그때 a와 b를 x, y로 바꿔줄 수 있는 이 과정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708번 들어갑니다. 너네 안 물어본 것 중에 괜찮은 거 맞지? 705, 706, 707? 나중에 후회하지 마. 내가 너네 안 질문한 거에서 부터 될 수도 있으니까. 자, 내점을 꼭점을 하는 마름모 문제죠. 자, 마름모는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이거는 내신에 진짜 잘 나오는 문제고요. 자, 저번에 말했지만 마름모 나오면 평행사변 하나랑 그 다음에 내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를 이용해서 풀어준다고 했죠. 자, 이건 완전 내신 문제입니다. 틀리신 분은 꼭 기억 잘 해주세요. 내신 문제라고 했어요. 자,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어떻다? 같다. 자, 이거 이용하시면 R값 하나 나올 겁니다. AC의 중점. 자, 근데 아예 중점할 때 둘 다 2로 나눌 거면 아예 처음부터 아예 둘 다 2로 나누지 말자. 그게 훨씬 낫겠지. 자, 그래서 Q 플러스 2, Q 마이너스 2. 그냥 더하고 빼자, 더하자고. 9. 자, BD, P 플러스 1. 둘 다 2로 나눌 거니까. R 플러스 3. 아이고. R 플러스 4. 자, 그럼 요거는 식이 하나 만들어지겠지? Q 마이너스 1은 P 플러스 1. 그 다음에 요거는 R 값은 자연스럽게 5라는 게 나와. 자, 이렇게 해서 먼저 무조건 평사든 마름모든 무조건 평사의 기본적인 원리. 두 대각선의 교점은 서로 다른 걸 이루는다. 쉽게 말하면 각각의 교점, 각각의 중점이 일치한다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하나씩 만들고. 자, 그렇게 되면은 너네 알다시피 지금 A, B, C, D에서 A, D가 완벽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뭐 변의, 모서리 있죠? 변의 길이 있죠? 변의 길이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구해주게 되면 3, 4니까 자동 5가 나오죠. 자,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B가 지금 P,4라고 했을 때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5와 같다는 식 세워서 P값 구하는 뜻이야. 자, 식 세우면 P 플러스 2의 제곱 3의 제곱 9는 5의 제곱 25 할게요. P 플러스 2는 풀마 4가 돼서 2 또는 마이너스 6인데요. 양수라고 했으니까 P는 뭐가 되죠? 2가 됩니다. 자, 그럼 Q는 몇이 될까요? 5가 됩니다. 자, 그래서 2, 5, 5. 정답은 52 답이 되겠죠. 자, 이거는 내신이에요. 완전 내신이야. 이거 내신 진짜 많이 나왔어. 지금까지. 최근 5년간 하면 학교를 했을 때 10학교면 거의 10개 학교면 매년 한 3, 4개 학교 나왔어요. 단 마름모가 아니라 평사나 마름모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나올 확률이 평사 마름모 합쳐가지고 한 30% 정도 됩니다. 평사가 그 중에 더 많이 나오지만 마름모가 나올 때도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 맞지? 아마 기출에서 몇 번 보실 거예요. 마름모는. 자, 세 문제만 더 볼게요. 자, 709번은 위에다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심좌표 구하기예요. 자, 이거는 하나의 유형으로서 너네가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너네가 삼각형의 오심이라고 있을 거야. 삼각형의 오심이 뭐니? 야, 이거는 그냥 상식이니까 알고 있어요. 오심이 뭐야? 5개의 심인데요. 바로 뭐냐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뭘까요? 방심. 자, 이렇게 되게 5가지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방심을 거의 그냥 쌩 무시해가지고 4개만 너네가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수심은 어쨌든 시험에 출제가 되는 형태 중에 또 하나입니다.
나올 확률은 낮아요. 뭐 10개 학교 정도면 1개 정도에서 2개 정도 학교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10에서 한 20% 정도의 확률이거든요. 자, 이 수심은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잖아요. 너네 수선 그릴 줄 알죠? 수선. 수선을 몇 개 그리면 3개 그리면 되게 신기하게도 세 수선이 한 점에서 만나요. 무조건. 그걸 우리는 수심이라고 합니다. 수심은 보통 영어로 H로 시작한다 해서 H 써요. 자, 근데 이 수심을 구하는 과정이 직선의 방정식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됩니다. 자, 왜냐? 자, 지금 내가 하는 걸로 해볼게요. 자, 수심 구할 건데요. 얘는 원점을 지나고 이 둘의 직선의 기울기와 수직이다. 자, 그럼 이게 기울기가 몇일까? 5-2분의 1-4. 그럼 얘는 기울기 몇일까? 수직 1이겠지. 원점 지나고 기울기 1인 이 직선의 방식은 뭘까요? 자, 두 번째 들어가 볼게요. 요거와 요거 중에 선택하실 수 있어요. 자, 나는 이거 선택할게요. 이거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기울기 몇이죠? 어차피 원점이니까 5분의 1이요. 그럼 얘 기울기는 몇일까요? 마이너스 5가 될 거야. 자, 지난 점 얘 맞아요?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면 다시 해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얘는 y는 마이너스 5에 2,4 지난다. 마이너스 5x에 10 더하기 4. 자, 그럼 걔는 별로 이 둘의 교점이 수식. 자, 따라서 연립한다. 여기다 x만 대입하면 되니까 6x가 14, x는 3분의 7. y는 x의 교점이므로 y도 똑같이 3분의 7. 정답은 3분의 7, 3분의 7. 자, 수심좌표 구하는 것도 나올 수 있어요. 10에서 20% 확률로. 자, 꼭 기억합시다. 이건 응용이 잘 안 되는 거니까 하나만 제대로 구해도 문제되진 않을 거예요. 아니, 그냥 잠깐 쉬었다 하자.